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해서 이게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해서 정부가 파격적인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이 가진 청약 및 또 소득공제 기능에 더해서 금리를 기존 청약통장보다도 높이고 2년 이상 유지시는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과연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일단 오늘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통장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앞서 이제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근본에 출시된 통장은 기존에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예. 그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와 이자 소득 혜택을 제공하는 이제 저축 상품입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배경도 사실 궁금할 것 같거든요.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청년들의 이제 주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나서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거든요. 올해는 이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예. 그 후속 조치 일환으로서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자금을 이제 저축할 때 그때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세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그러니까 뭔가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입 대상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청년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입하는 통장이다 네. 보니까 예. 연령층이 만 19세부터 만 29세까지만 이제 가입하게끔 되십니다. 예. 나이 제한이 있군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병역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병원 아이고 제가 말이 꼬였네요. 한 최대 6년까지 병역 혜택 기간들이 있고요. 근데 어제 2018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당초 만 29세였는데 이 나이를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가입 연령이 좀 확대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그 확대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이 이제 결혼하는 것도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뒤에 조금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서 이제 어떤 활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점점 길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아직 이게 개정안이라서 네. 이제 국무회의랑 이제 국회 논의가 이제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 예. 그 논의를 거쳐야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만 29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청약통장을 가입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금리 그리고 비과세 혜택 이런 부분일 텐데요. 그렇죠. 기존에 지금 은행에서 나와 있는 청약통장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나온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어떤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청약저축은 연 1.8%였습니다. 네. 근데 근본 출시되는 우대형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3.3%로 금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기존 1.5% 우대금리를 이제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청약저축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대형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이제 세금이 없습니다. 참 좋은 통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사실 조세 특례 제한법을 좀 따르게 된다고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이 조세 특례 제한법 적용 이후에 어떤 혜택들이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기존의 이제 청년도 이제 연간 240만 원 범위 안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네. 근본 우대형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비과세 혜택이랑 중복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자, 그런 분들도 가입 조건이 맞다라고 하면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겁니까? 네,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 예. 전환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예. 기존의 가입기가 납입 회차를 연속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기존의 통장은 해지가 되고 전환되는 원금을 신규 통장으로 이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전환되는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 조금 이제 제외가 됩니다. 사실 기존에는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걸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올해는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 요즘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많죠. 분들 예.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사실 가입을 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근본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근로소득자
분들만 이제 가능했던 부분인데 예.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소득자만 이제 가능한 건 동일합니다. 뭐 사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조건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같이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중에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그렇죠. 세대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무주택 세대주에 맞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예. 기존의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 조건이 사실 없었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는데 네. 우대형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근데 그렇죠. 청년층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리 이제 잘 준비해서 독립할 수 있게끔 무주택 세대주 조항은 삭제하는 게 어떨까 사실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주민등록등본, 네. 소득증명 확인서, 네.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병역 기간이 있다면은 병적 증명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네. 또는 이제 무주택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다소 이제 많죠. 네. 그래서 서류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 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9개 수탁은행에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기 전에 꼼꼼히 서류를 좀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사실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일반 청약통장이랑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입 기간 어떻게 되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근본 통장은 오늘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실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적금 상품이라서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언제든지 해지는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10년 이내로 구입을 해야 이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너무 청년에만 맞춰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근본은 청년층의 어쨌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예. 나온 정책이라서 네. 다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왜 청년만 하냐라는 시각보다는 청년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연령이나 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게끔 정부의 이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사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뭐 여러 가지 좀 아쉽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소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보완해야겠다 아니면 이건 좀 바꿔야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뭐 지금도 굉장히 좀 확대가 많이 됐긴 하지만 네. 욕심이 이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무주택 조항 기간 있잖아요. 요거는 네. 조금 더 삭제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자율도 3.3%보다 더 높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한 몇 퍼센트 정도로? 한 4% 정도는 네.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까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이 서류를 좀 더 간소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저축만으로 이렇게 뭐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이랑 이제 전세 자금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조금 함께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정말 정부의 의도대로 청년 무주택자들 세대주들이 많이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청약통장에서 많이 갈아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기존 청약통장보다는 훨씬 더 이제 혜택 폭이 이제 넓어지니까 예. 당연히 조금 더 이제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청년들이 사실 청약통장 가입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라든가 뭐 세대주의인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런 청약통장에 대한 대책 뭐 이런 정부에서 정책을 냈을 때 좀 더 어떤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소장님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저축도 좋지만 어쨌든 주거비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 근본적인 대책들을 계속 이제 저희는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중앙 정부에서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혜택들이나 혹은 월세를 조금 더 낮춘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폈으면 좋겠다 일단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지갑연구소 한영섭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